왜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 행복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다 같이 한번 먼저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은 우리 가족 행복나무 심기입니다. 4월 5일이 식목일인데 우리에게 나무는 어떤 의미일까? 정답은 없으니까 나무 보면 어떤 생각 나는지 나뭇가지. 나무까지 생각나고 또 나뭇잎. 나뭇잎 맞아요, 그죠? 나뭇잎은 네. 봄에는 지금 나뭇잎이 꽃보다 더 예쁠 때죠, 그죠? 나뭇잎이 연초록으로 여운에 숨어있던 눈이 살아나와서 이렇게 잎이 지금 돋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꽃보다 더 예쁘게 반짝반짝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요때 우리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실록이라고 얘기해요. 실록. 새로 나오는 연초록의 잎을 우리가 실록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꽃보다도 더 예쁩니다. 그죠? 선생님은 나무 하면 그늘이 생각나요. 여름에 더울 때 우리 나무 밑에 가면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죠? 그래서 나무는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는 또 공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나무를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지금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어요. 여행 중이던 한 청년이 황무지를 만났습니다. 아우 목말라. 이런 메마른 땅에 물이 있을 리가 없겠지. 사람 하나 살지 않던 그곳에 양치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목 좀 죽이게, 젊은 양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청년을 집에 데려가 따뜻한 음식까지 대접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여 들게나. 어디 보자. 하나, 둘. 웬 도토리지?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도토리 100개를 고른 뒤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젊은이 가실라우? 예, 근데 어르신 뭐 하시는 건가요? 매일 아침 도토리를 심는 일이 내 일이라오. 아니, 이 황무지가 어르신 땅인가요? 예? 아니, 내 땅은 아니라오. 청년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청년은 다시 마을을 찾게 됐습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20년 전 황무지였던 땅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이제서야 도토리를 심던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이 나무를 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멋진 마을로 변신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나무는 그러면 그 마을에서 황무지였었는데 나무를 심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아주 그냥 숲이 우거지고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무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뒤에 이렇게 숲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굉장히 공기도 맑은 것 같고 또 황량했던 땅이 푸른 숲이 우거지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았죠.
우리 동래구에도 그 여기 만산이라고 동래구청 뒤쪽에 거기 산이 있죠. 자기 집 뒤에 다 산이 있죠. 나무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죠. 숲이 우거져 있으면 공기도 맑아지고 또 우리가 그 숲에 갔을 때 자 숲에 가면은 일단 우리 요 도심하고는 약간 공기가 달라요. 그런 나무가 우거져 있을 때는 우리 동물 친구들도 사람처럼 기분이 좋겠죠.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숲이 생기면서 나무가 우거져서 숲이 생기면 우리가 보는 눈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구상에 나무가 없어진다면 나무는 식물은 나무나 식물들은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어줘요. 자, 산소는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한테 숨 쉴 수 있는 우리 공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나무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나무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에 뭐를 심는다? 나무.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사과나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나무 한 그루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중한 나무를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나무 말고도 바깥에 있는 나무도 물이 없는 것 같으면 혹시 물을 줄 수 있으면 물을 주고, 그죠? 나무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와 함께 그런 식물이 주는 환경적인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나무는, 식물은 우리한테 오염물질을, 공기 오염물질을 제거시켜 줍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한 그런 나쁜 오염물질들,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으면 공중 습도를 많이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물을 흡수해서 잎으로 미세한 공기방울들을 내뿜어요. 그래서 나무 근처에 가면 우리가 시원한 이유가 그게 공기 중에 기화열이라고 해서 습도가 나오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온도 조절 효과. 당연히 나무가 많으면 나무 근처에는 시원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한여름에는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 옆에 가면 기분이 상쾌하죠. 그게 뭐냐면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나무가 음이온을 많이 내뿜어 주기 때문에 그 음이온이 어떻게 돼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음이온과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가지고 합쳐져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방출되기 때문에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초록색 나무를 보니까 또 어때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눈이 편안해지죠. 그죠? 그래서 식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환경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와 식물을 잘 키워서 공기도 좋게 하고 나한테도 이롭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롭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행복나무는 율마라는 나무입니다. 율마. 이 율마는요. 원래 이름이 율마라고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골드 크레스트 윌마라는 본명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는 1년 내내 이렇게 초록 색깔 잎을 가지고 있어요. 1년 내내. 이런 1년 내내 초록색을 가지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록수라고 해요. 상록수. 이 상록수는 햇빛을 되게 좋아해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키울 때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초록색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햇빛을 좀 많이 봐야지 초록초록하게 더 잘 자라겠죠. 그죠? 그리고 온도는 이 친구가 또 좋아하는 온도는
15도에서 20도씩. 우리 지금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요? 봄, 가을의 온도가 15도에서 20도예요. 이때 온도를 가장 좋아하고 이 온도가 되면 얘는 내가 이제 키가 쑥쑥쑥쑥 자라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 몸을 쑥쑥쑥쑥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그렇게 춥지 않으면 어때요? 잘 자라겠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0도 이상만 되면 얼지 않고 잘 삽니다. 0도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0도 밑으로 떨어지면 바깥에 얼음이 옵니다. 그래서 바깥에 얼음 올 정도는 아니니까 아파트 안에서 키울 경우에는 이 친구는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이 친구한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통풍. 통풍이 뭘까? 공기가 예를 들면 동에서 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하는 게 통풍이에요. 자, 공기가 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창문을 조금 살짝 열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문을 꽁 닫아놓고 율마를 놔두면 율마가 숨막혀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이렇게 공기가 흐르도록 통하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 자랄 때는 뭐가 필요할까? 물이 필요해요. 물과 햇빛. 맞아요. 물과 햇빛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물과 햇빛을 충분히 줘야 되겠죠. 그래서 봄, 가을에는 물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줘야 됩니다. 영양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소개할 건데 알비료라는 그런 영양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주면 됩니다. 자, 겨울이 되면 이 친구는 조금 쉬어야 돼요. 여름도 그렇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추우니까 좀 쉬어야 돼요. 물을 자꾸 주면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물을 흙 전체가 바싹 말랐을 때 그때 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탁월한데 이거는 우리 과학자 선생님이 증명한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토피어리 기능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손으로 이 잎을 조금씩 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똑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떤 향이 났어요? 우리 율마는 허브 식물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향이 많이 나잖아요. 잎에서. 그 레몬 향기. 그렇죠. 레몬 향기가 나요. 그래서 율마는 항상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너무 세게 막 이렇게 만지거나 하면 아프니까 아래에서 위로만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세먼지 제거하는 우리가 공기정화식물이라고 얘기해요. 공기정화식물. 허브이기도 하면서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식물 탑5. 이 박사님이 누구냐면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입니다. 김광진 박사님인데 우리나라 공기정화식물계에 아주 박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박사님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멕시코 소철이라는 것도 있고 율마도 있고 자 율마 옆에 보니까 빨간 열매 달린 거 있죠? 백냥금이라는 공기정화 식물이에요. 백냥금. 그 다음에 이파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아이 있어요. 박쥐란이라는 거고 그 다음 맨 오른쪽에 바키라라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특히 율마가 탁월하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식물이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공기를 정화를 할까? 우리 친구들 식물이 공기 정화를 어떻게 시킬까요? 잎의 뒷면에 기공이라는 거 있어요. 식물의 잎은 잎 뒷면이 기공이라고 해서 여기가 공기 구멍이에요. 공기가 드나들면서 입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입구에 미세먼지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면서 압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잎 뒷면에 기공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압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진공청소기처럼.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라는 걸 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해서 나무는 잎에서 미세한 수분이 공기방울이 나온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그 공기방울에 의해 가지고 수증기가 방출될 때 미세먼지가 또 빠져나가면서 음이온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공기 중으로 음이온이 나가요. 그 음이온이 나가면서 미세먼지인 양이온과 합쳐져서 화분위로 딱 떨어집니다. 그럼 화분위로 떨어지면 그 떨어진 먼지가 어디로 가느냐?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환경 요소로 미세먼지 지목. 여기서 잠깐! 바깥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실내 미세먼지도 걱정거리.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이불을 털거나 청소기를 돌릴 때 금세 실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올라간다는 사실. 그럼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공기정화 식물. 공기정화 식물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2개의 챔버에 하나는 비워두고 다른 하나에는 공기정화 식물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챔버에 실험용 미세먼지 투입. 2시간 후 챔버의 미세먼지량 측정. 빈 챔버에서도 수치가 일정 부분 내려간 걸 확인. 미세먼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기 때문에 자연정화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기정화 식물 아이비를 넣어둔 챔버를 보시죠. 빈 챔버와 비교하면 아이비를 넣어둔 챔버가 초미세먼지는 27 마이크로그램이, 미세먼지는 38 마이크로그램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식물 공기 청정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실험을 보시죠. 실험용 미세먼지를 투입한 후 처음과 비교해 2시간 뒤에 그리고 4시간 뒤에 미세먼지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챔버에 스캔 답서스를 넣고 미세먼지 투입! 미세먼지가 잎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 무게도 측정해 보았습니다. 실험한 잎에서 미세먼지 무게가 측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기정화 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 확인! 그럼 공기정화 식물은 어떻게 미세먼지를 제거할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잎 표면에 끈적끈적한 왁스층이나 뒷면 털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잎 뒷면의 기공 속으로 미세먼지가 흡수되어 없어집니다. 셋째, 식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에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가 붙는데 입자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인 VOC를 흡수하여 미세먼지 생성을 막습니다. 이제 실내 미세먼지 걱정, 공기정화식물로 해결하세요. 공기정화식물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2주 전인가 그때 대한민국이 완전 전체가 다 미세먼지로 뒤덮여가지고 앞이 잘 안 보였던 경험 했죠. 이렇게 미세먼지가 무섭고 안 좋고 사람 몸에도 해롭고 안 좋은데 공기정화 식물이 그런 거를 다 막아준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많이 우리 집에 식물을 많이 두게 되면 공기정화 식물을 많이 두게 되면 그런 미세먼지를 아주 많이 감소시켜 준다. 그래서 공기정화 식물을 많이 키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에코플랜트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 에코플랜트를 잠시 소개를 해 줄게요. 자, 공기정화 식물의 종류 효과. 아까 실험에서 보여드렸던 아이비나 스킨답서스 외에도 자, 아레카 야자,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 포름알데히드라고 접착 성분에서 나오는 그런 화합물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제일 우수한 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레카 야자. 두 번째, 스파티필럼. 자, 세 번째, 산호수. 산호수라는 이 식물도 되게 키우기도 쉬우면서 우리 친구도 공방에 넣어줘도 좋겠죠. 음이온하고 습도 발생이 또 잘 되기 때문에. 스킨답서스 나왔죠? 아까 연구사들이 연구한 식물 스킨답서스. 자, 요 스킨답서스는 주방에 놔두면 미세먼지도 제거해주고 요리할 때 발생되는 그런 일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능력이 또 뛰어나요. 그래서 요 스투키는 밤에 이제 오염물질을 특히 또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침실에 두면 좋아요. 침실에 두면 스투키. 귀엽게 생겼죠, 그죠, 스투키. 자, 그 다음에 틸란드시아라고 해서
공중에 이렇게 걸어놓고 물을 직접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새집 주문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핀란드시아도 있습니다. 율마 가족 화분을 만들 건데 만들면서 가지를 조금 자를 거예요. 그러면 그 자른 가지를 가지고 식물을 번식시키는 방법을 선생님이 잠시 소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삽목 이렇게 얘기해요. 삽목. 식물은 정말 생존 능력이 대단해요. 가지가 하나 잘려도 식물은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잘린 가지를 가지고 땅에다가 꽂아두면 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뿌리가 나와요. 잘린 가지를 버리지 말고 율마를 또 하나의 작은 율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삽목, 그죠? 딩동댕.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꺾꽂이 이렇게 얘기해요. 꺾꽂이. 물을 안 주게 되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끊지 않고 잘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꺾꽂이 하는 방법 설명할게요. 자, 우리 물 먹고 나면 이렇게 페트병 있지요? 집에? 네. 2리터짜리 페트병 있죠? 그러면 2리터짜리 페트병을 반으로 자릅니다. 네. 반으로 잘라서 흙을 넣기 전에 입구에 병 뚜껑에다가 행주 같은 거 아니면 물티슈 같은 거를 구멍을 내어서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흙을 담아요. 뚜껑에다가. 그런 다음에 율마를 심고 잘려낸 그 밑에 통 있죠. 밑에 통에다가 깔때기 같이 요렇게 해서 뚜껑을 그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놓고 밑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이 물을 먹고 율마가 잘 살겠죠. 한 달 정도 지나면 작은 뿌리가 싹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율마 외목대 키우기 이렇게 해서 나와요. 나무가 되게 작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를 나무 모양처럼 엄청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번식을 시켰더니 한 2년 정도 키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탕, 우리 그 추파춥스 사탕같이 생겼죠? 이렇게 키우는 방법을 외목대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의 가지에서 동그랗게 추파춥스 사탕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 먼저 만드는 방법 설명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재료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스푼, 일회용 스푼 준비해 달라고 했고 바닥에 신문을 깔아야 됩니다. 신문 까는 거. 자, 그리고 가위 준비해 주세요. 가위. 일단 화분에 밑에 이 받침을 종이를 치우고 받침을 하게 되면 유리끼리 도자기라서 부딪혀서 깨질 수 있으니까 일단 받침은 옆에다가 옮겨두고 자, 같이 있었던 종이를 바닥에 놓고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분 바닥에다가 화분망을 깔아줍니다. 구멍을 메꿔줍니다. 안쪽에. 이 화분에다가 바로 흙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마사토. 아까 우리 누가 맞췄나? 라온이가 맞췄던 마사토가 선생님이 두 종류라고 했죠. 그죠? 굵은 거랑 조금 더 작은 거랑 두 종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밑에 이제 마사를 깔아주는 이유는 배수층이라고 해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굵은 것만 바닥에다가 깔아줍니다. 바닥에다가 조금만 깔아주면 됩니다. 요 하얀 봉지에 있는 배양토를 넣을 거예요. 배양토를. 자, 스푼으로 10스푼만 넣겠습니다. 배양토를 10스푼만 넣겠습니다. 흙 보면은 거기에 하얀 알갱이 있죠. 이 하얀 알갱이는 진주암이라는 돌을 잘게 쪼개가지고 800에서 1200도씨로 튀긴 거예요. 우리 뻥튀기 하듯이 돌이 튀겨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물을 주면 이 아이가 뜹니다. 물에 가벼워서. 그런데 이게 없으면 흙이 다져지게 되겠죠. 공기가 잘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요 화분은 잠시
뒤로 치워놓고 가위 좀 꺼내서 지금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아니야. 율마가 얘가 숱이 엄청 많아요. 아까 율마는 통풍이 잘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통풍이 잘 안 되게끔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가위로 밑에 흙이 보이는 이 부분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이 가지들을 조금 잘라줄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자르면 이거 가지고 번식시키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번식시키면 되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좀 시원하게 잘라줄 거예요. 엄청 깔끔하게 잘렸죠? 화분에 있는 화분에서 율마를 끄집어낼 거예요. 하지 마. 자, 이거 끄집어내는 방법은 자, 이렇게 있으면 화분을 이렇게 화분이 말랑말랑하죠?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손을 한번 엄지하고 검지를 한번 벌려보세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벌려. 엄지와 검지를 벌린 다음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율마가 딱 들어가게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예요. 자, 율마가 약간 거칠어요. 그래서 손 안 다치게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하면 빠져요. 친구들 지금 보면 위에 이끼가 엄청 많아요. 이 이끼를 좀 드러낼게요. 지금 이 화분이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좀 약간 좁아서 위에 부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모양을 조금 들어갈 때 잘 들어가게 이렇게 조금 눌러줄 거야. 밑에 흙을 조금만 털어낼게요. 옆에도 흙을 조금만 털어낼게요. 자, 넣어봅니다.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눌러보면 이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에는 아까 선생님이 준 흙으로 좀 채워줍니다. 위에서 한 2cm 정도 남겨주세요. 다 마사 쓰고 남은 거 있지. 그거를 내가 선생님이 왜 남기라고 했냐면 이거를 위에다가 뿌려줄 거예요. 물 줄 때 아까 그 펄라이트라고 하얀 돌이 뜨잖아, 그지?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위에 2cm 남기라고 한 이유가 자, 이 마사를 조금 깔아주기 위해서. 흰자갈 있죠? 자, 요 바탕을 좀 하얗게 만들어줘야지 캐릭터가 또 예쁘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흰 돌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조금만 깔아주면 돼. 그래서 위에가 1cm 정도 남으면 돼. 아까 2cm 남기라고 했는데 여기가 1cm 정도 남으면 붙는 거야 혹시? 물을 줬을 때 물이 안 넘쳐요. 이렇게 이 돌 이름은 에그스톤이라고 해요. 계란을 좀 닮은 모양이라 가지고 에그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에그스톤도 놓고 무당벌레를 하나는 이름표에다가 붙이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름표에다가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뭐 돌멩이 같은 데다가 붙이고 아니면 화분에다가 붙여도 돼. 이게 접착제가 그 스티커로 돼 있어가지고 떼서 받치면 자, 캐릭터 우리 친구가 앉아서 이렇게 딱 나무 아래에서 쉬는 이렇게 로즈데코 글자가 보이면서 앞에 이렇게 캐릭터 인형이 보이게 이름표에 우리 가족 행복나무잖아, 그치? 우리 가족 행복나무를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이름표도 적어주세요. 자, 여기 있지? 자, 요렇게 꽂았어요, 선생님. 자, 관리하는 방법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율마는 물 좋아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물 좋아하니까 일단 햇빛과 통풍 좋아하니까 신경 써서 잘 바람 세게 해주고 햇빛 잘 들어오게 해주는 거.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물은 겉흙이 마르면 위에가 말라 있으면 물을 주는데 사실 요 지금 색자갈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겠지, 그지? 그래서 일주일에 기본 2번은 물 줘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봄, 가을에는 기본 2번은 물 줘야 되고 잎이 너무 많이 건조하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주면 돼요. 봄, 가을로 영양 챙겨주기. 자, 봄, 가을로 자라니까 한참 자랄 때는 영양분이 필요해요. 물에는 영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런 가면은 이렇게 이런 알비료 같은 거 팔아요. 오스모 코트라고 해서
우리 요런 집에는 걸 팝니다. 한 5-6알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물을 주면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봄가을로는 영양분을 꼭 챙겨주세요. 네. 그 다음 4번째. 자, 율마가 여기서 자라게 되면 이 화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키가 더 쑥쑥 자라겠죠. 아까 우리 친구들 율마 우리 외목대 키우기처럼 키가 그렇게 쑥 자라려면 화분이 조금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그때 1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인사하고 나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나무 키우기 배웠고 우리 율마 친구들 배웠어요. 가족 행복나무 예쁘게 잘 키워서 안녕히 계세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